중고차 딜러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셨어요? 중고차 살 때 항상 좀 고민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믿을 수 있냐? 딜러를 믿을 수 있는가.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일단 신차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하는데, 신차 같은 경우도 뭐, 근데 신차에 비해서 중고차가 그런 고민을 훨씬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또 딜러십 가면은 또 영업사원하고 얘기하다가 또 뭐가 딜이 또 잘 안 되고, 뭐 이제 이자율이나 가격이나 이런 게 또 안 되면 또 매니저 불러와라, 또 뭐 매니저한테 물어보겠다, 되나 안 되나, 또 그리고 딜러십마다 또 차이도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귀찮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카맥스로 했어요. 카맥스라는 데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정찰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 가가지고 가격을 뭘 얘기하고 깎고 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거의 정찰제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내가 그 가격이 마음에 들면 그 가격으로 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상당히 편리해요. 그리고 워낙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제 신차 같은 경우는 미국은 우리나라랑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라고 하면 거의 현대만 대리점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 대리점에 한 딜러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한 딜러십에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방문한 경우는 현대는 주로 현대만 하고, 예, 기아는 거의 기아만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제가 간데 맥마익이라는 데는 뭐 마세라티도 있고 포드도 있고 뭐도 있고 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차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해서 미리 예약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예약을 안 한 상태에서 가도 돼요. 그래 가면 이제 리셉션이 있어요. 리셉션에 가면은 그쪽에서 이제 뭐 예약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예약을 미리 해서 시승 예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약을 안 하고 그냥 가서 좀 기다려가지고, 그럼 영업 리셉션한테 얘기하면 영업사원을 배정해줘요. 그럼 그분하고 얘기해가지고 오늘 어떤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면 웬만한 차는 다 있어요. 그 사양별로 다 있어요. 왜냐면은 미리 다 수입을 해놓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시기가 차가 없는 시기는 아니에요. 요새는 차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있는 차는 그냥 바로 사오면 살 수 있고, 없는 차 같은 경우는 뭐 요새 한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 3개월 이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차를 좀 타러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차 타게 되면 또 영업사원이 계속 연락해서 꼭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또 부담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쿨해요. 그냥 차를 그냥 받고 난 태워줬으면 그냥 명함 주고 끝나요. 뭐 더 이상 물어보고, 내가 물어보기 전에는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알았다고 명함정 주고 그렇게 끝나고 연락 오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마음껏 타보면 돼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네. 그건 차 진짜 좋아하시는 편하다. 분들 천국이다. 네, 그러니까요. 그냥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전화번호 좀 연락 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냥 뭐 현대차를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좀 사는 곳들은 한인 딜러분도 계세요. 그래서 한인 딜러분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미국 분을 만나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차 가격이 얼마인지가, 현대를 예를 들면 현대라는 그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있고 그거를 MSRP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건 제가 이따 용어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런 게 있고, 그 딜러십에서 본인들이 차를 사와서 그 다음에 그 옵션에 따라서 이제 뭐 가격을 조금 더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자가 그 개인마다 다르고 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리스라는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장기 렌트라는 것도 있지만 장기 렌트는 여기서 취급은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리스도 있고 일반 할부도 있고, 그리고 캐시바이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현금을 내고 사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차량 가격은 조금 달라요. 그 딜러십마다. 똑같은 종류의 차라고 하더라도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발품을 팔면 약간은 낮아질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막 이만큼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홈페이지에서 일단 요런 가격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 이미 나와 있고 지금 36개월로 돼 있네요. 36개월을 했을 때 얼마를 내고 했었을 때, 뭐 리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423불을 매달 내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고, 네. 그리고 방문해가지고 하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이 가격 비교 송품하는 거는 차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카맥스예요. 그래서 카맥스 같은 경우도 뭐 일반 그 중고차 딜러십하고 비슷해요. 근데 규모가 워낙 크고, 네. 여기 이제 내부 사진인데, 와. 여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그 차들이 물론 내가 있는 지역 여기를 선택을 하면 그쪽에 있는 차만 뜨기도 하고 미국 전체를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먼 데서 탁송을 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가까운 지역은 몇 마일 이내 뭐 예를 들면 30마일, 40마일이다 그러면 그거는 무료로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차를 보여주고 살지 말지는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너무 멀리 떨어진 차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뭐 배송비를 부담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00불이든 200불이든 이게 거리마다 달라요. 탁송비가.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와서 그 차를 내가 살 수도 있고 이게 좋은 거는 워낙 그 정찰제도 편하지만 미국을 전체를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차의 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아요. 카맥스 같은 경우는. 요즘 핫한 기업이죠. 아, 그래요? 네. 알고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중고차 샀었거든요. 처음 갔을 때. 네네. 네. 그래서 네네. 굳이 꼭 신차로 시작을 안 해도 된다. 부담을 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요거 용어들이에요. 차를 사러 가면은 이제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반복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알아두면 편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MSRP라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그 제한하는 가격이죠. 옵션에 따라 여기 기본 가격이 있고 그리고 옵션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거의 깡통이라고 하죠. 옵션이 아예 없는 보통 그 가격이 그 MSRP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이 그냥 기준가죠. 그냥 요게 있고 여기서 옵션이 붙으면 뭐가 되고 어쨌든 그 MSRP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인보이스 프라이스라는 거는 이제 딜러 쪽에서 딜러십에서 제조사에 지불하는 차량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이 쓰는 게 또 이제 다운 페이먼트 이거는 뭐 집 살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차량 구매 시에 예를 들면 할부를 뭐 조금 한다라고 하면은 차 값이 3만 불이라고 하면 내가 10,000불 내고 2만 불을 할부하겠다. 이런 것도 다 조건이 맞아야 돼요. 크레딧이 있어야 이만큼도 해주고 만약 크레딧이 없다 뭐 너는 크레딧이 없어서 할부가 안 돼라고 하면 그냥 3만 불을 그대로 주고 사는 거고 그래도 한 5,000불까지는 해줄게 25,000불은 일단 내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운 페이먼트라는 거는 구매 초기에 지불하는 금액을 다운 페이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APR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annual percentage rate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간 이자죠. 아까 그 홈페이지에 나왔던 그 연간 이자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했을 때 대략 얼마 정도의 연간 이자가 나온다라는 걸 APR로 알고 계시면 되고 네. 그리고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대출 받는 것 자체를 이제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이낸싱을 하면 이거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로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트레이드인이라고 있는데 트레이드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내 차를 처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차를 주고 매각하고 그 가치를 차량 비용에서 이제 삭감하는 거죠. 네네. 내 차 가치가 10,000불이다. 그러면 이제 10,000불을 제외하고 차 값이 30,000불이면 20,000불만 내는 거죠. 그걸 트레이드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차량 보증 기간 이런 거는 이제 워런티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5년 또는 10만 마일 뭐 요런 얘기. 그리고 익스텐디드 워런티라고 있어요. 그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그게 있는데 보증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돈을 조금 더 내고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크레딧 스코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코사이너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새 차는 사고 싶은데 돈이 만약에 모자르다. 이거를 꼭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지인이나 뭐 친척이나 거기에 누가 산다라고 하면 공동명의로 쉽게 말하면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 크레딧으로 해서 낮은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공동명의로 놓고 차를 산 다음에 내가 돈이 생겼을 때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이 사람이 이제 빠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그거랑 관계된 용어들이 많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APR이 3.99가 나왔잖아요. 네. Available APR이 연간 이자율이 3.99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정말 거의 베스트 케이스고 크레딧 스코어가 정말 높은 사람이고 실제로는 크레딧 스코어가 낮으면 거의 뭐 15% 20%까지 가요. 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못 사니까 이제 정말 사고 싶으면
그렇게 활용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좀 번거롭죠. 솔직히 남한테 그걸 얘기하고 맞아. 또 물론 웬만한 관계가 아니면 좀 어려운 얘기겠죠. 맞아.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하는 분들이 많겠어요. 예, 대부분 현금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할부 기간은 지금 간단하게 보니까 한 60개월 정도로 보이는데 저희 일반적인 기간인가요? 보통 리스는 한 3년 하고요. 일반 할부 같은 경우는 60개월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이자율이나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본인에 따라 본인 개인별로 다를 것 같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현금이 있고 할부가 있고 리스가 있고 장기 렌트가 있는데 현금, 할부, 리스 같은 경우는 이 딜러십에서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이 딜러십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현금은 현금이고 할부는 그냥 할부고 근데 리스랑 장기 렌트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리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소유주가 누구냐를 보면 돼요. 리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는 건 똑같지만 소유주가 나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내 명의로 사서 3년이 예를 들면 뭐 보통 3년 계약을 하는데 3년을 한 다음에 그 할부기금을 좀 내고 3년을 쓴 다음에 할부금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액을 내가 돈을 다 주고 한 번에 주고 완전히 내가 인수를 할지 아니면 이 회사로 그냥 넘길지 이거 둘 중에 하나 판단하는 게 리스예요. 장기 렌트는 뭐냐면 명의 자체가 그 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사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장기 렌트 회사에서 차를 다 관리를 하고 보험까지도 그 회사에서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타고만 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정말 뭐 큰 문제 생기면 차를 아예 바꿔주거나 아니면 엔진오일도 갈아주거나 뭐 이건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타이어도 갈아주고 그리고 그냥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탈지 말지나 아니면 그냥 반납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소유주의 네. 문제다. 깔끔한 정리시네요. 역시. 네. 이상입니다.